최근에 내가 이제 게시판에 써놓은 거는 그 어떤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조금 미국 반미주의자 같아요. 북한에서 뭐 이메일을 하셨던 그분이 부모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같은데 그분은 그냥 이제 미국하고 북한을 50대 50으로 보는 거야.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이제 좀 보편성, 이건 좀 특수성. 이 강자, 미국은 강자, 북한은 약자. 이거 뭐 경제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문사회가 이야기하는 항상 논의하는 게 그런 거다. 보편성과 특수성, 세계화와 현지화. 근데 이거 보면 뭐 이 세계화, 이 현지화 이렇게 이제 대립을 시켰다고.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나오면 구조로는 이원론은 이원, 전형적인 이원론. 이원론은 뭐냐면 귀납적인 사고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게 바로 존재 규정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 특수성, 약자, 무슨 현지화, 세계화, 강자, 보편성, 미국 이렇게 짝을 지어놨어. 어떻게 보면 이건 이해는 굉장히 잘 되는 건데 도대체 누가 북한을 이쪽에다가 딱 이 포지션을 줬냐고. 이런 포지션은 그냥 지가 생각한 거야. 좀 어떤 사람 나는 원래 골키퍼야. 포지션 나는 수비수인데 지못대로 지가 준 거. 좀 이건 공격수 수비수라면 북한이 언제부터 수비수가 됐냐고. 그냥 지가 고생한 거지. 난 수비수야. 야, 너 공격하면 공격이지. 감독시키면 해야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식의 존재 규정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은 그 미국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 거짓말이야. 뭐 미국하고 북한 싸워. 이 뒤에 소련이 있는 거지. 북한은 소련에 붙은 거라고. 그러니까 소련을 위한 용병 노릇을 해준 거지. 이 북한과 미국이 50대 50 이렇게 대결한다는 거는 그냥 지 혼자 망상이라. 무슨 그런 대결을 해요.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공공도 수반을 이용하자 이런 거지. 그건 뭐냐면 인류 전체의 자원이지. 그러면 일단은 북극이나 남극은 인자가 없다고. 먼저 먹는 놈이 인자야. 근데 이제 어떤 나라가 북극이나 남극을 독점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인류 전체의 하나의 시스템이고 자원인데 이런 것을 빼먹는 인류 전체를 하나의 이 상부 구조를 만들어서 빨대를 꽂아서 빼먹는 시스템을 만든 게 영국의 그 왕립 아카데미 이런 거라고. 학문이라는 시스템을 걔들이 먼저 만들었어. 인류 전체의 지식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빨대를 꽂아 영국이 다 빼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부 구조 이런 식의 이분법을 설정하는 거고 인류라는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빼먹을 수 있을 것인가 빼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센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의 그 두뇌를 다 빼먹어. 우리나라 조금 이제 최근에 힘을 쓴 것도 외국에 사람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한국 교포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자원을 우리가 빼먹는 빨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매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외국으로 진출할 필요가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인류라는 전체의 자원을 빼먹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있는데 북한은 그런 구조를 못 만든 거예요. 왜 못 만들었냐면 소련에다 빨대를 꽂고 소련 거를 조금 빼보려고 했는데 소련이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에 빨대 꽂았다고. 그 실제로 잘 나갈 때는 70년대까지 초반까지 북한 잘 살았어. 그때 우리나라는 남한은 가난하고 북한이 부유했다고. 그거는 소련에 빨대 꽂아 쪽쪽 빼본 거야. 그것도 소련이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소련에 붙은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맞는 선택이었지. 왜냐하면 소련이 잘 사니까 잘 산 나라에 붙어가 빼먹어야지. 이것도 일본은 망했는데
일본은 망했고 소련은 이겼으니까 이기 편에 붙어야지. 왜 망한 일본 편에 붙냐고. 미국은 그래 너무 멀어가지고 좀 답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붙은 거는 6.25 덕분에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6.25 직전의 상황을 보면 미국을 붙기가 어려웠어. 미국을 붙으려니까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본드가 어디 본드 있었지. 어떻게 붙으려 태평양 헤엄쳐날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미국에 붙은 게 잘 됐다 이거지. 6.25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당연히 소련에 붙어야 되는 게 아니야. 기차 타고 계속 가면 소련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데 기차 타고 태평양 건널 수 어쩔 거야. 그 당시 답이 안 나왔다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유 전체의 자원을 빼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망상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 자체가 망상이야, 망상. 이 전체 이 상상 속을 쌓고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 이제 이 축구를 보면 스페인 졌어. 영국 지고, 일본, 한국한테 지고. 이런 나라, 이탈리아도 이번엔 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나라도 좀 공통점이 있어. 스페인도 유럽 대륙 끝에 딱 붙은 나라야. 이탈리아도 밑에 붙은 나라. 영국은 더, 일본도 저기 한국 뒤에 한국 흘려놓은 똥처럼 한국이 북동을 싸는 것이 같은 그런 것도 때문에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쪼개져 있어, 나라가. 스페인은 한 10개로 쪼개져 있어. 영국도 이제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국 하면 웨일즈, 에일에, 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종을 보면 더 복잡해. 뭐 노르만족, 무슨 켈토족, 무슨 족, 앵글로족, 색선족 한 10가지 돼. 그 인종은 엄청 많아. 나도 이 한국도 사실 인종이 좀 많은 것 같아. 뭐 가야 유물에서 뭐 선비족 유물이 나왔다 그러고 경상도 흰노족이란 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은 중국에서 많이 건너왔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엄청 건너왔어.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도 인종이 좀 복잡해. 복잡해요. 이런 나라는 너무 분열돼가지고 축구가 망했어. 소련, 인도, 중국은 왜 축구가 망했냐면 너무 통합된 거예요. 너무 큰덩어린 나라들은 망해, 축구가. 그리고 쪼개진 나라도 망하고, 큰 나라도 망하고. 그럼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쪼개져 딱 합쳐지는 과정에 있는 나라. 이 다 합쳐져 버리면 망해. 합쳐지는 과정에서 흥한다는 거예요. 핵분열 도중에 에너지가 나오지. 그치. 핵분열이 끝나면 에너지가 안 나오는 그런 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페인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다 축구를 잘해. 잘하는데 이번에만 못한 거라. 이번에는 합쳐지지 않았고 그냥 분열된 상태를 유지했다고. 왜 그러냐면 동기부여가 좀 약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면 스페인 국성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약하면 얘들은 그냥 분열된 상태로 있는 거라고. 아프리카도 보면 다 실력이 뛰어나. 가공하는 애들 보니까 잘하더라고. 근데 걔들도 분열돼서 부족도 아니고 통합이 안 되는 거지. 그럼 한국은 왜 이기냐면 한국은 홍명보가 3년 전부터 통합시켜왔다고. 3년 전부터 그걸 계속 지어온 거야. 3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근데 스페인에 이런 나라들은 한 달밖에 안 됐지. 그러니까 이 흥하는 나라들은 처음에는 분열되어 있다가 꾸준히 이걸 이제 지어온 나라들이 흥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통합된 나라들은 망한다. 왜 이게 망하냐면 의사결정할 게 없어. 이 할 게 없는 거야. 왜냐면 맨 위에 우두머리가 혼자서 중국 같은 후진다오가 다 해버리고 후진다오 채팅하다가 만나면 골치아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북한 같은 김정은 혼자서 다 해버리니까 이 의사결정을 안 해. 아예 안 한다고. 그 의사결정을 아예 안 한다. 이런 나라는 왜 안 되냐면 의사결정이 안 된다. 이거는 안 하고 이건 안 된다. 그럼 잘 되는 건 어떠냐면 원래 이런 구조인데 엄청나게 강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 그리고 충분히 준비했을 때 꾸준히 준비해야 돼요. 유로 2012처럼. 그렇죠. 꾸준히 준비해가지고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어온 나라들이 그래서
이게 한으로 합쳐진 나라들이 점점 합쳐지는 나라들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또 이제 민주당도 이렇게 분열돼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합쳐야 돼. 이제 일단 그 민주당 내부 경선하고 또 안철수하고 합치고 계속 이제 이거 지워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이미 이렇게 합쳐져 있어. 중국이야, 중국하고 이제. 북한이야. 어제는 이제 박근혜가 집안대로 다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결국 이런 모든 그 의견의 핵심은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그 인문과 과학과 사회과학은 한마디로 똥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놨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귀납적인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으로 나가면 이건 거짓말이라. 하나만 거짓말이야. 이분법을 하면 이해가 잘 돼. 무조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뭐 서성, 제자, 양반, 상놈 이렇게 딱 갈라놓으면 워낙 이해가 잘 되잖아. 미국, 북한 이렇게 무조건 이분법을 하면 이해가 잘 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가짜야. 근데 인문사회과학을 뭐 해야 되냐면 자연과학은 이 에너지를 통제한다. 에너지가 이렇게 가는 루트를 만드는 것이 과학이다. 에너지의 경로를 지정하는 게 자연과학이라고. 그럼 인문과학은 뭐냐면 이 에너지가 의사결정이라지. 그 에너지를 정보로 바꾸는 그렇지. 정보 의사결정의 이 루트를 지정해 주는 것이 인문사회과학이고 항상 에너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원리는 같은 것이다. 똑같다. 자연과학이랑 인문과학이 똑같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에너지가 있느냐 이지.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지.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에너지도 없는데 에너지를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미국 사람한테 해주면 좋아질 것 같아. 왜냐면 걔들 에너지가 있거든. 걔들 석유도 있고 셀가스도 있고 뭐 존나 있어. 근데 우리도 잘 살펴보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이 상부구조를 만들면 돼. 에너지 상부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부구조를 만들어야 돼. 이 에너지를 통제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문제 생긴 게 이 동서냉전이 소련이 꺾이면서 미국이 이기면서 아까 했지 중국처럼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합쳐져가지고 미국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퀴 죽어졌는데 바퀴살이 없는 거야. 이 바퀴살이 다 없어졌어. 그럼 망했지 이제. 그럼 바퀴살을 만들면 돼. 그 방법은 연대다. 근데 연대해가지고 성공한 일이 별로 없어. 춘추전국 시대부터 진나라의 이 진시황의 압제에 대항해가지고 연대를 꾸준히 했는데 다 실패했어. 연대를 해가지고 약자가 강자를 못 이겨. 왜 그냥 원대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건 뭐냐? 에너지가 없다는 거지. 그게 뭐냐? 6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맞서자 그러는데 실제로는 초나라 한 개라. 초나라가 진나라에 지니까 이제 다 깨져가지고 뭐 연대고 나고 연대하자. 뭐 맨날 연대하자. 안 돼. 연대가 안 돼. 에너지가 없어서 안 된 거지. 그럼 진나라는 왜 이기냐면 진나라는 뒤에 흉노족하고 선비족 뭐 온갖 오랑캐 다 있어. 그래서 사실 진나라가 연대를 다 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이쪽이 연대하자 그러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진나라가 연대하고 있었다. 이 지정학적 구조라고 이게 항아리가 있는데 이 중국이랑 강하고 항아리가 생겼어. 여기 만리장성 아니고 여기 진나라가 아닌데 그 당시 에너지 다 이쪽에서 왔던 거지.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여기 초나라가 있고, 여기 제나라가 있고, 여기 위나라, 뭐, 연나라, 뭐 잡적 있는데, 일국이라는 것은 다 항아리 안에 있어가지고 답이 없는 거야. 요 항아리 뚜껑을 딱 장악하면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고 외부하고 연결된 루트를 가진 나라가 다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부하고 연결된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항아리가 따졌다면 여기 갑이라고 여기 들어가면 어리야. 당연히 여기에 딱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좋아하고 싹 들어가는 인간들이 있다고. 다 여기 들어가지고 자꾸 자기가 어리 되려고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어리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어른 이 의사결정이라는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 어른 자기 약자이기 때문에 나는 약자야 하고 나는 울 거야 하고 못 무조건 자기 나는 약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떼쓰고 막 뒹굴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진보 지식인들이 자꾸 여기 가지고 여기서 막 떼쓰고 막 대구대구 불러. 그게 무슨 지식이냐고. 지식이라면 여기서 망을 봐야지. 여기서 적군 처동자장 망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막 대구대구 불고 떼쓰고 막. 그래서 봤을 때 지식인들은 본능적으로 어의 포지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을로 가냐면 이 자기 역할을 잡기가 쉬워.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이 작업할 때 제일 잡기 쉬운 연장이 삽이거든. 삽을 잡아야 돼. 빗자루 잡으면 안 돼. 빗자루 잡고 있으면 야 너 이리 와. 간부들이 야 저 돌 달라고 그러고 잡초 뽑아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걸 연장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큰 걸 좀 제일 큰 게 이제 리어카 끄는 거. 리어카 끄는 놈이 대장이야. 근데 리어카는 이미 남이 선점했기 때문에 산다도 잡자 해가지고 삽등게 제일 치래. 그러니까 지식인들 본능적으로 어리 되려고 하는 난 어리 좋아. 자기는 어리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안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좀 붕하니까 현실적으로 좀 자기의 그 심리가 반영이 되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이 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갑이 되어서 외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상부 구조를 장악할 수가 있다. 그 방법은 창의를 하는 것이다. 혁신을 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이 정보와 의사결정을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외부하고 더 많은 촉수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럼 과연 이 개방을 하면 답이 나오나? 구조론을 알면 답이 나와. 구조론을 모르면 그냥 개방하면 안 돼. 망해. 개방하면 개방해서 망하고 개방 안 하면 개방 안 해서 망하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좀 안 되는 나라는 자본주의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프리카가 대부분 나라는 항구가 없어. 항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커. 이게 굉장히 큰 대륙이라. 근데 한번 살펴봐도 여기에 항구 하나 있고 항구가 별로 없어. 여기 한 개 있고 항구 있는 나라는 좀 먹고 살아. 항구가 없는 거야. 항구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조금 산다고. 그리고 이 바다하고 연결되는 길이 없어. 길이. 그리고 이 아이트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즉 이 구조를 잘 이용하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계속 해나가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의사결정을 안 해도 돼. 미국은 의사결정 안 한다고. 왜냐하면 나라들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고 합쳐져 있어. 물론 이제 쪼개져 있는 것도 미국은 주가 있으니까 미국의 이 50여 개의 주가 있다는 게 그나마 약간 이제 함정이 있는데 특히 이 문화라든가 이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의사결정을 아예 안 한다. 또 미국 사람 다 뚱뚱해져 버린 것도 의사결정 안 해. 아예 의사결정이라는 걸 안 해버리니까 이 미국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위기에 있다. 그리고 일본이
80년대까지는 이제 미국을 이긴다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생각했는데, 일본도 섬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안 해. 섬들은 의사결정 안 해도 여기 딱 막아버렸대, 그러면. 서두를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왜냐면 의사결정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계속 교란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 내부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반도국가들은, 이 대륙부터 있는 반도국가들은 여기서 뭔가 이 골치 아픈 게 들어오면 보내버린대. 그러니까 뭔가 압박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압박을 이쪽으로 보내버린다고. 근데 이 섬나라들은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아프리카 석인들이 싹 들어오는데 영국으로 가. 왜냐면 영국에 골치 아프면 영국에서 딱 들어가면 나갈 수가 없어. 영국에서 다 영국으로 오는데 영국에서 다른 나라로 안 가는 거야. 근데 프랑스는 다르잖아. 프랑스에 딱 들어왔다 보면 야, 너 독일로 가. 독일로 오면 야, 너 러시아로 가. 이탈리아로 오면 야, 너 프랑스 좋다. 프랑스 최고야. 이러고 속아서 프랑스 가본다고. 근데 영국에 오면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도보 해역을 헤엄쳐 건널 수도 없고. 영국이 지금 흑인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지정학적으로 내부에 들어온 스트레스를 외부로 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나라들은 아예 외부를 딱 닫아버려 버린다고. 고립주의를 한다고. 일본도 고립주의고, 내가 봤을 때 미국도 좀 고립주의야.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인데, 또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고립주의고, 미국이 이제 해외여행을 잘 안 한다고 들었어요. 미국 국내 여행하기도 바쁜데, 해외에 뭐하러 가냐. 평생 자기 태어난 줄을 안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5, 60년대인가? 한참 뭐 케네디 대통령 때인가 뭐 해가지고 해외로 젊은 애들 열심히 보내던 시기였을 때,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갔을 때, 그 무슨 파경단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화봉사단. 평화봉사단. 그게 이제 또 마지막에. 그 시대 때 반대로 전 세계에 있는 좀 똑똑한 애들, 싹수가 있는 애들을 부르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 방기문 씨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내가 봤을 때 문화적인 의사결정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말자 하는지. 물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경제적이나 전쟁도 잘해. 전쟁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문화라든가 이 지식에 있어서는 전 국민적으로 바보가 되자. 우리는 바보로 살자. 이런 것도 영화라도 이런 거 너무 수준이 낮아. 배트맨 왜 나오냐고. 창피하지 않냐. 나 같으면 무슨 맨 이런 걸 안 할 것 같아. 근데 맨이 굉장히 많아. 무슨 아메리칸 캡틴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럼 디자인도 너무 바보 같아. 방패도 막 들고 다니죠. 뭐야? 쪽팔리. 아예 외국 영화를 더빙을 안 된 거를 아예 보질 않아요. 이 자막을 읽는 영화를 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외국 영화도 다 더빙해서 보지. 우리처럼 밑에 자막. 미국인들은 자기 영어로 된 자막을 안 볼라 그래요. 못 읽는 애들이 많아요. 아, 그것도 있겠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겠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슈퍼맨 그 무슨 맨 시리즈 원조를 만든 아저씨를 박살내야 돼. 그 아저씨가 주범이야. 빤서 디자인, 이 최악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런 디자인이 나온 거야. 무슨 배트맨, 내가 보는 배트맨 너무 유치한 디자인이야. 어린애 초등학교. 무슨 모든 미국의 맨들은 디자인 최악이야. 그 원조가 누구냐? 그 원조 슈퍼맨 아저씨가 아닐까.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디자인이 안 좋아. 김동현 선생님 정도 되시니까 그거를 간판하시는데, 일단 미국이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들어오면은 아예 그런 유치하다거나 이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예. 어쨌든 그 나라의 상부의 상위 1%를 이야기하지, 그 90%의 좀 뒷방한 아저씨들은 대화에 끼워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모르는 사람들이 슈퍼맨 보고 와 하는 거는 우리는 관심이 무야. 우리나라의 상위 1%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좀 아닌 아저씨들 90%가 나 슈퍼맨 좋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를 간다면 그 나라의 상위 1%하고 대화를 해야지, 아프리카 그 제일 무식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 뭐 소똥 만지고 막 이런 애들 비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 일단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봐야 돼. 그 사람 자기 나라 가면 왕이야, 왕족이야.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비행기값이 얼만데 왕족이 왔지 그 나라의 그 제일 한심한 아저씨가 왔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왔다면 사기꾼이 와.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왔다면 제일 그 일본에서 안 있는 아저씨가 오고 아프리카에서 왔다면 아프리카에서 상위 1%고 본다고 그걸 생각해본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좀 수그려줘야 돼. 환영해줘야 되고 오바마 같은 국가 사람이 온다고. 상대까지.